지난밤 잔뜩 만취한 두 남녀, 기상청 총괄 과장인 진하경과 얼대시 비유씨 너 좀 멋지더라. 그 부하 직원 이시우. 알았어요. 멋진 기획. 그런데 키스 좀 해도 돼요? 합니다 그럼. 눈이 지대로 맞아버리고 결국 비벼? 막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리로 가.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노딱방지 윌 스미스 소환술. 다음날 술에 섞인 하경은 적잖이 당황하고 그냥 우리 쿨하게 있자. 어른답게 나이스하게. 쿨하게 잊을 것을 제안하죠. 어차피 곧 수도권청으로 돌아가서 볼 일이 없을 시우. 수도권청으로 돌아갈 거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사내 커플이던 전 쓰레기 약혼남의 바람과 쓰라린 이별을 당한 하경에게 더 이상의 사내 커플은 불가능했습니다. 알죠 물론. 그런데 근데요 저 복귀 안 하는데. 응? 실은 저 다음 주부터 본청 총괄 예보 2팀으로 정식 발령 받았거든요. 앞으로 잘해봐요 우리. 어른답게 나이스하게. 그럼 레전드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환절기 편 미치겠다 진짜. 바로 시작합니다. 시우도 쿨한 척 나왔지만 사실 속내는 미쳤다 진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죠. 배 안 고파요? 근처에서 뭐라도 먹고. 하경은 곧바로 런을 박은 뒤 집에 돌아와 현타를 만끽 중인데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심지어 환절기 감기까지 걸리고 차키까지 하나 둘 셋 얍. 모텔에 두고 왔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그 시각 먼저 출근한 시우도 감기 기운이 있는 듯한데 너 춥게 잤냐?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잤죠. 더웠는데. 그리고 혹시 외박했어? 어제 입은 옷 그대로인데? 눈치 빠른 센파이의 외박 레이더에 걸려버리고 너 외박했어? 사생활입니다. 의심을 받던 순간 아니 진 과장은 원래 출근이 좀 늦나? 진하경은 입사일에 첫 지각을, 너 이상하네?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그것도 대박 지각을 해버립니다. 과장이 오전 회의를 주최해야 했기에 사원이 지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치명적 지각이었죠. 곧이어 국장이 들어오고 1분, 2분, 3분, 13분, 20분 모두가 하경을 기다리며 서서히 국장의 그라데이션 분노가 차오르던 그때 우사인 하경이 도착합니다. 니 복수고 봐라. 알았으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급하게 브리핑이 시작되는데 5월 10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센터 사실 진짜 문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 내륙 상황은 아니요 그거 말고 그제 발해된 풍랑특보 상황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오늘 기상에 대한 네? 상황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풍랑경보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해제하기 전엔 모든 어민들이 절대로 출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해달래 이게 못 오는겨. 이곳에서 난리가 난 상황. 그 지역 해상 상황이 난 그런 거 몰라. 하지만 전혀 준비를 못한 상태였기에 아무리 기상청 에이스여도 당장의 위성지도만 보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기겠다고 대충 때려 맞출 경우 정말 큰일, 즉 인명피해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하경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상황 분석이 안 돼서요. 솔직하게 사과를 한 뒤 엄선님께서 저 대신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엄선님에게 바통 터치를 합니다. 당장 파고가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우는 특보 예보관 생각 어때? 엄선님 카운터답게 풍속도 약해지고 너울성 파도도 점차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선님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네. 또다시 반대 의견을 말하죠. 네. 그러자 결정은 진 과장 어떻게 할 거야? 또다시 진 과장에게 돌아옵니다. 아니 엄선님하고 특보 생각이 다른데 이럴 때 총괄 과장이 결정해 줘야지.
학업과 편차를 고려해서 한 타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상청에서의 한 타임, 즉 3시간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뭐가? 늦은 거, 버벅된 거. 한 타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했죠. 뭐가 문제야?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고 귀찮아지실 텐데. 진 과장.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진 과장은 총괄 과장으로 총괄팀만 잘 챙기면 돼. 고생했어요. 여러모로 최악의 스타트인 하경을 시우가 괜찮으세요? 뭐 늦은 거, 버벅된 거 아니면 쪽팔린 거. 유일하게 감기요. 아까 재채기 세게 하시던데. 챙겨준다. 아 원래 비염이야. 환절기라 그래.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차열쇠, 시우가 챙겨온 것이었죠. 한편 복도로 나간 시우 앞에 나타난 뭐야? 왜 아직 여기 있어? 쓰레기 2호. 여기서 잠깐 지난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한 5초 요약관계도 설명 타임 큐. 진하경의 전 약혼남 쓰레기 1호 한기준은 이시우의 전 여친 쓰레기 2호 최유진과 바람피다가 진하경에게 걸린 후 파혼. 최유진도 이시우에게 결별 통보 후 환승. 이후 쓰레기 1호 2호끼리 스피드 결혼. 문제는 쓰레기 1호는 기상청 대변인으로서 기상청 본청 직원인 진하경과 사내 커플이었다는 것. 쓰레기 2호는 기상청 출입기자. 그리고 이시우는 기상청 본청으로 발령. 즉 이 4명이 사내에서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장의 상황. 그런데 뭐야? 왜 아직 여기 있어? 나 본청으로 정식 발령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 여기야? 파렴치한 질문을 내던지는 명불 쓰레기 2호. 앞으로도 계속 나랑 얼굴 마주치면서 지내겠다고? 시우는 침착하게 본청에서 일하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열심히 다녀야지. 어차피 상관없잖아. 팩트로 이제 너는 너, 나는 난데. 두들겨 패줍니다. 그럼 일 보세요, 최 기자님. 한편 예상했던 대로 조업을 못하는 어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하죠. 예, 그럼요. 예. 전화 폭주에 이어 게시판 난린데요. 민원 게시판까지 기상청 요구로 가득 찹니다. 봐봐! 풍랑경보는 개뿔! 지들이 바다를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제가 지시 내려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던 대변인실 팀장은 자, 한장관. 쓰레기 1호에게 풍랑경보 언제 해제할 건지 예비특보라도 받아오라 명하는데 예비특보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받다 끝나게 생겼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근무 총괄 몇 팀이야? 오늘 총괄 2팀입니다. 총괄 2팀, 전 약혼녀 하경의 팀이었죠. 바로 어제 야, 그럼 너 지금 여기서 나 이렇게 보는 거 안 불편하니? 아 너는 나 불편하니? 그럼 불편한 사람 있더나. 네가 가라고 스위스 제네 바로 이 개새끼야. 모두의 앞에서 사이다 쌍욕을 얻어쳐먹은 후라 더더욱 난감합니다. 뭡니까? 언제쯤 경보가 해제될 건지 예비특보로라도 좀 내보낼 수 있으면. 아 회의 내용 전달 못 받으셨구나. 풍랑 경보 해제는 현지 상황으론 경보 단계 이하로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특보 형식으로 내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때를 써보지만 괜히 조급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정보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가서 기다리세요. 칼거절 당하죠.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비특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괜한 사적 감정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기준 사무관 엿먹이겠다고 꽃게잡이 어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봐요 한기준 씨. 저하고 얘기하시죠. 흑기사가 등장합니다. 특보 담당은 저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대변인실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각 지방청이랑 관계부처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로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대변인실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뭐요? 그 정도? 지금 풍랑특보 때문에 총괄팀 전부 다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대변인실에서 그 정도 항의 전화는 마크해 주셔야죠. 각자 힘들게 할 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쪽만 힘들다고 와서 컴플레인 거는 건 좀 아니잖아요. 반박불가 팩트폭력에 이거 지금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니까 되도 않는 억지를 부려보지만 특보 담당은 나라니까요. 어림도 없었죠. 그쪽 과장이랑 얘기하겠다고 나는. 풍랑 특보는 이어서 사고로 이어지는 즉시 인사사고입니다. 몰라요? 누구 하나 엿먹이겠다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통보문 기다리세요. 명불 기상청 사이다답게 뭐 어쨌든 그 가서 기다리시라고요. 이 개새끼야. 제2차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멘토스 사이다를 먹여버리죠. 하경은 두통에 커피타임을 갔는데 커피는 맥시. 그새 약을 사온 시우가 이거요. 나 비염이라니까. 거기보다 더 나네요. 열나거든요. 오지는 끼를 부리기 시작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회생활 중인데요.
과장님한테 어필하는 중? 걱정 마세요. 한 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합니다. 지리는 여운을 남긴 채 지금 꼭 먹어요. 쿨하게 사라집니다. 한편 여전히 아주 잔잔한 바다. 아이 시방 바다는 잔잔해요. 아 그리고 구름 모양이랑 시우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장에게 현장 상황을 체크한 뒤 보고하는데 현장 상황 체크해봤는데요. 너울이 해안가로만 치고 안쪽은 잔잔하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 누군데? 관측선 탈 때 알게 된 선장님인데 태안 앞바다를 자기 손바닥처럼 훤하게 잘하는 분이세요. 해마다 너울성 파도로 배가 전복되는 사고만 18건, 사상자는 32명이야. 그중 대부분이 바다를 자기 손바닥만큼 잘 아는 분들이셨고. 약해지는 풍속 시그널과 호박이 선장과 자신의 감각을 믿고 주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추자는 시우와 가장 유의미한 지표인 파도 평균값이 낮아질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하경. 그녀의 선택은 21시까지 지켜본 후 주의보를 낮추거나 해제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연장이었죠. 생각보다 보수적인 예고를 하시네요. 난 수치와 데이터대로 결정했을 뿐인데 왜? 그 수치와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게 분명히 하나 더 있죠. 감이라는 거요. 그리고 제 감은 별로 틀린 적이 없고요. 분명 기상에는 시우 같은 감도 중요했지만 이슈 특보. 네. 예보는 과학이야. 내 팀에 계속 있고 싶으면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로만 얘기해. 네 감 말고. 알겠니? 사실 이것이 정석이자 최선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풍랑주의보 같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예보에선 더더욱이었죠. 한편 오늘도 탈탈 털리고 온 1호는 2호가 또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에 그라데이션 분노가 차오르고 때마침 도착한 2호와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먹은 그릇은 좀 치우라고 했잖아. 파이팅을 시작한다. 됐다. 이거 내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 이어서 명불 똥손답게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니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짜증을 있는 대로 처먹은 뒤 쓸쓸히 동족을 버리러 가며 유진아. 전남친 시우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참 찌질이었죠. 한편 퇴근 중인 하경에게 알람이 울립니다. 공기청정기 제가 직접 가지러 갈 테니까. 공기청정기를 사기로 한 당근러에게 갑자기 직거래 제안이 온다는 것은 그 당근러가 우연히 이시우일 확률 58,000%. 네가 혹시 이슈? 과장님이 찐... 그렇게 하경의 집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만 좀 보지. 예. 이건가요? 그냥 가. 너한테 안 팔래. 왜인진 알지? 거래가 바로 작살나버리고 네. 그냥 돌아가려다가 근데요 과장님. 왜 또 왜? 온라인으로 중고집 거래 처음 해보죠. 사실상 온라인 중고거래 초하수였던 하경에게 테스트용으로 한 번밖에 사용 안 해봤다면서요. 그러면 뭐 새거나 다름없고 업계에서 1등하는 제품이라 못해도 40만 원은 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꼴랑 30만 원에 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참고 훈수질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 스피커는 한정판이라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요. 그래? 예. 그 매니아들한테 팔면 프리미엄으로 얹어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고급 스피커를 풀박 상태로 반값을 내놓는 건 판매가 아니라 기부죠, 기부. 풀빵이 뭐야? 이건 하수가 아니라 거의 호구급인데 당근 초고수 시우가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고 불가능. 이건 이제 가격이 특가라는 말이죠. 택포. 그때 5cm 옆에 있는 송강을 보자 심장이 2PM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한 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왜? 속마음이 절로 튀어나온다. 뭐? 왜? 지금 저한테 왜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때 구세주 당근러에게 연락이 오고 바로 산대요. 주세요. 시우 덕에 본래 팔려던 값 2배에 팔게 된 하경은 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러 가는데 미소가 절로 흘러나왔죠. 환절기는 애매하다. 춥다고 하기에도 덥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계절. 하지만 봄이 가고 결국 뜨거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애매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계절의 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아까 그 집 팔라고요? 응. 전 약혼남과의 추억이 계속 생각난다는 이유로 집을 처분하려는 하경을 만류하는 시우. 그래도 생각나는 건 다 없애야지. 그래봤자 후회되는 건 마찬가지던데. 그런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한테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일 텐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약은 먹었어요? 닭이나 먹어. 이시우가 또 맞박을 건드리고 심장은 또다시 2PM이 되어버리죠. 뭐 하는 거야? 먹었구나. 열은 내렸네요. 역시 환절기는 애매하다. 그때 팀원들이 같은 음식점에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저기 저희가 정리 다 왔지요? 근데 왜 숨어요? 근데 왜 숨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울려. 너랑 나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이쪽으로다. 시우는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됐지만 먼저 나서서 타개를 시도하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신주인님이 이 집이 치킨 맛집이라서요. 시우 특보는요? 저도요. 아는 분이 이 집 치킨 맛있대서. 하지만 직장마다 꼭 한 명씩 있는 아는 사람 누구요? 관심자가 신문을 시작하고 급하게 나가는 데 성공했지만 아, 잘못 봤네. 누군가 도망쳤다는 것을 캐치당합니다. 어떻게 됐어? 눈치 못 챘지? 안 들켰지? 그리고 들켰어? 뭐예요 이거? 시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본연이 우리요. 들킬까봐 숨어야 되는 사이였어요? 불필요한 오해할까봐 그러지. 둘 사이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소문내고 부풀려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좀 가깝다. 이어서 명불 시우답게 과장님 나 좋아해요? 직진으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 같아서요. 아닌데. 그렇게 보였니? 근데요. 나는 썸은 안 탑니다. 야, 누가 너한테 썸 타재? 그럼 사귈래요? 돌직구 세계 챔피언이었죠. 뭐야, 한 번 졌다고 사귀자고 안 한다며. 나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할 순 없으니까. 뭐 아니면 또 그의 인생에 좋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애매한 관계 따윈 없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기분은 참 뭐랄까 떨리는 것 같아 힘없고. 다음날 불확실한 둘의 관계만큼이나 안개가 가득 낀 하루. 잘 들어갔어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숫자 1처럼 안개도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고 가시거리도 점차 불명확해집니다. 잘 잤어요? 그리고 지난밤 어느 쪽이에요? 우리. 그들 사이의 가시거리도 총괄과 특보, 마찬가지였죠. 기상청 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딱 거기까지. 좋아해도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야. 그냥 지나가면 돼. 사내 연애로 약혼까지 갖다 파혼당해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는 하경 입장에서는 나더러 사내 연애를 그걸 또 하라고? 아니, 난 못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안 해. 흔들렸잖아요. 나한테. 그 감정보단 들켜서 미안하다. 현실의 벽과 사과할게. 트라우마가 컸던 것이죠. 나는 사과 안 할래요. 과장님한테 들킨 거 안 미안할 거라고요, 나는. 한편 역대급 안개로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든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쪽 예보는 어떻게 나갔어?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기상청의 예보는 아주 정확했었죠. 문제는 없는데.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기에 좀 더 확실한 예보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하는데 그 점 전체 총괄팀 과장들과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다 모여봐. 쓰레기 2호가 속한 문민일보답게 어제 안개특보 어떻게 나왔어? 우리나라는 원래 안개특보 따로 안 내는데요? 트래쉬 팀장이 어째서 우리나라만 안개특보가 없을까? 뭔가 요거 더 먹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런 배경조사 없이 거기 초점 맞춰서 기획 기사 좀 써봐. 그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만한 주제로 기사 작성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 시각 총괄팀 휴가 관심자가 근데
어제 먼저 나간 여자분은 누구예요? 여자? 어제 식당에서의 목격담을 나불대기 시작하고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 내가 다 봤거든요. 시우트뽀랑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자분 우리 들어올 때 살짝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 어? 너 여자 생겼냐? 거짓말을 못하는 시우는 아니요. 아직이요. 맞네, 생겼네. 너 포커페이스 안 되잖아. 바로 들켜버리죠. 여친이랑 얼마 전에 헤어졌다더니 또 새로 만난 거예요? 어떡해요? 소개팅? 아니면 클럽 같은 데서?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아니요, 그냥 일로 만났다. 무덤을 아니 기상청 사람이 혹시? 디귿다 뺨치는 속도로 파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아는 사람? 그런 거야, 시우트뽀? 진짜야? 이에 이슈트뽀! 오늘 사고 난 횡성 쪽 안개 분포도 그 사고 시점 앞뒤로 1시간 안팎 10분씩 간격 끊어서 나한테 제출해요. 하경이 커보용 억지 오더를 내리고 지금 당장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입니다. 선을 긋다 못해 앞으로는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잡담은 자제해 주세요, 이슈트뽀. 선으로 좁히기 시작하죠. 뭐예요? 하지만 둘만 남았을 땐 뭐 좀 도와줄까? 다시 다정해집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수고해 그럼. 네. 돌아본다. 어림도 안 돌아본다. 아, 그때 짜잔. 이호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하경. 내 전 약혼남의 바람여이자 현 와이프, 즉 처중일 년이 지옥 같은 공기가 흐르던 가운데 이 당돌한 트래쉬가 저기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기사 때문에 그러는데 총각과장의 의견이 좀 필요해서요. 기사 자문을 구하죠. 그 시각 칼럼이 잘 풀리지 않던 1호는 왜 뭐가 잘 안 풀려? 활용 백서. 진짜 일기예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하경이 그리워집니다. 익숙 소일이 오늘도 1승을 거두죠. 한편 하경은 프로답게 업무에 있어선 감정을 배제하고 2호의 자문을 맡아주는데 근데요. 우리나라는 왜 안개특보를 안 하는 거죠? 질문 수준이 아까 그 쓰레기 팀장의 어그로성 주제였죠. 이를 알 리가 없는 하경은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데 특보 수준의 예보를 하려면 전국의 2km 단위로 그 지역의 수분 입자를 관측할 만한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기상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 장비 부족으로 못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명불 2호답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팩트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경은 싸늘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팩트를 정리해주지만 최근 발생한 횡성고속도로의 추돌 사고는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안개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거야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속위에 경일 끼었죠. 같은 시각 여전히 칼럼으로 고민 중이던 1호는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보는데 귀여워. 역귀여운 아니 귀여운 2호의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싸늘하다. 그 뒤쪽에 껴있던 짜잔. 시우와 2호의 다정한 사진도 보게 되죠. 이 지옥 같은 사자 관계를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사람 그날 그 미친놈 맞지? 전혀 아니야. 1호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기에 충격에 빠집니다. 이렇게 점차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1, 2호와는 달리 하경과 시우는 잘 들어갔어요? 좀 더 설레기 시작하죠. 너는 지금 어디? 아니야. 어디까지나 이건 공적인 문자니까. 이슈 특보. 답장을 고민하며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그의 프로필을 구경하며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게 됩니다. 순 미친놈이구만. 그런데 폰을 내려놓다가 그만 전화를 갈겨버리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가? 과장님? 심지어 이슈 특보 일은 잘 돼가고 있나? 예, 뭐 영상 거의 다 통화였죠.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안개 상세 정보 낸다고 해놓고 내뺐을까 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제가 보고 싶어서? 나온다 또. 그럼 뭔데요? 이 야심한 밤에. 당황 풀게이지를 채운 하경은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처럼 안개가 빈번한 모든 사례들 뽑아서 내 책상에 올려놔. 정말 에? 안개 특보를 내리는 모든 나라들 다 추려서 요약해놓고 그 나라에서 쓰는 장비들, 방식들 그리고 예산들까지 쭉 뽑아주고. 말도 안 되는 양의 업무를 내려버립니다. 예. 오케이, 자연스럽다. 자기만 자연스러웠죠. 뭐지? 선을 왜 이렇게 심하게 긋지? 결국 시우는 날밤을 새지만 완성하고야 맙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과장님 이거 진짜 필요한 거 맞죠? 삽질 아니죠? 삽질은 무슨 일? 그런데 그때 진 과장님, 이것 좀 보셔야겠는데요. 뭔데요? 어제 자문을 도와주었던 이호가 은혜도 모르고 끝내 어그로성 똥기사를 싸질러 버리고 말았죠. 당신 이거 정말 몰랐어? 입박한 하경은 제2차 분리수거 출정을 나간다. 뭡니까 이거? 기사네요? 내가 어제 인터뷰했던 건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자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떤 지점이 왜곡됐다는 거죠? 말했죠. 안개 특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이호에게 어쩔 TV 뺨치는 지리는 딕션으로 비트를 갈겨주는데 우리나라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동쪽은 경사가 급한 반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한 경동지교에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직선상의 거리는 길고 좁은 추가령 부조국의 형태를 띈 그런 지형이라고요. 그래서요? 그게 뭐요? 그냥 바보였죠. 기상청 기자의 기본 지식조차 없는 이 머저리에게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줍니다. 세계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라고요. 국토의 70%가 산, 산면은 바다, 주요 하천만 11개, 댐은 1206개. 그 가운데도 안개는 워낙 초국지적 현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보를 하지 못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기상청의 무능함으로 싸잡아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뭐야. 하지만 거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수준이었죠. 어젠 관측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서요. 예산 부족으로 돈 없고 장비 없고. 솔직히 모든 정부 부처가 툭하면 둘러대는 변명이잖아요, 그거. 기자로서의 그 어떤 근거도 없이 그저 일반화하여 무지성 주장을 펼치고 다른 나라들은 안개 특보들도 잘 만내던데. 다른 나라 어디요? 뭐 예를 들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되도 않는 예시를 들다가 영국 기상청의 한 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자그마치 1조 6천억 원. 우리나라의 4배가 넘어요. 팩트로 후드려 맞고 일본? 호주? 됐고요. 적어도 이런 기사를 쓰려면 논문 정도는 읽어보고 쓰든가. 그게 아니면 지리는 타이밍에 등장한 1호와 함께 가까운 사람에게 팩트 체크라도 받든가. 쌍으로 쳐맞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일부러 방관한 거 아닙니까?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사적 감정으로다가 일부러? 그런데 제 불찰입니다. 웬일로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1호. 여긴 제가 정리할 테니까 과장님 가서 일 보세요. 언론 대응 똑바로 하세요. 정리? 조용한 데로 가자. 뭘 정리한다는 거야, 지금? 네가 사고 친 거! 안 그래도 쌓이고 있던 불만에 더해 자신 없으면 나한테 감수라도 받든가! 내가 왜? 기자가 언제 관계자 감수받고 기사 쓰는 거 봤어? 나도 엄연한 기자야. 기자 좋아한다. 논리도 없고 팩트도 없고 그저 까대기만 하면 다 기사고 기자야? 오빠, 그렇게 잘난 기자분께서 거짓말은 왜 해? 거짓말이라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이시우, 어제 사진의 현타가 너 모른다며. 좋겠다. 시너지를 발휘한 것이었죠. 짜잔, 내가 돌아왔다. 너 이래도 몰라? 그리고 아유, 많이 깨지는 분위기인데? 국장에게 깨질 일만 남은 것 같던 하경은 한바탕 질러주고 온 거야? 네, 너무 화가 나서요. 잘했어.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그 기자들이 근거 없이 우리 기상청 까대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할 말 해야지. 최소한 팩트가 틀렸을 땐 그때 바로 잡아주는 게 맞아. 잘했다고. 이어서 그 자랑 기회 말이야. 그 진과장 보고서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개 특보를 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근거 제시하고 정리해봐. 경위서가 아닌 의미 있는 보고서 요청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간만에 파이팅 넘치게 야근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시우에게 선긋기용으로 시켰던 자료들이 본의 아니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 영국 자료 분석한 거 있잖아. 네, 잠시만요. 네. 끊임없이 전화로 질문에 대는 하경에 지친 시우는 짜잔. 아예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긴 웬일이야? 아이, 그럼 5분 간격으로 전화하지 말던가요. 마지막 전화 30분 전이었는데. 아니 뭐 이 시간까지 깨있다 보니까 배고파서 야식 먹으러 나왔다가 과장님도 배고프겠다 싶어서. 아니 사실 그걸 핑계 삼아 하경과 야식 데이트를 합니다. 토핑 반반이네. 왜요? 반반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반반씩 합쳐서. 그저 반 접어서 한 입에 먹었을 뿐인데 이게 정말 연기인지 의심되는 맛있어? 먹어봐요. 민영 누나의 찐텐 행복 웃음이 만개합니다.
많이 먹어요. 송강이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씹돼지. 이어서 같이 밤새 작업을 이어나가죠. 네? 어때? 그리고 사실 그날 흔들렸잖아요. 나한테. 들켜서 미안하다. 사과할게. 나는 사과 안 할래요. 안 미안할 거라고요, 나는. 진심이거든. 그날의 진실은 아니 그날의 진심은 이거지. 명불 기상청 사이다. 사실 그날 둘은 사귀기로 했던 것이었죠. 다음날 정말 예쁘지 않니? 아침부터 아주 달달한 시간을 보내며 난 하루 중에 이때가 제일 좋더라. 굉장히 아침형 인간이시구나.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요. 나 당분간 이 집 안 내놓으려고. 계속 생각이 나겠지만 그 위로 새로운 추억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서. 너랑 그리고 또요. 왜 또 뭘 알고 싶은데? 전부 다. 진아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이빨 다 썩어버릴 정도로 달달한데 단 너 티내지 말랬다. 여기 기상청 아니거든요. 둘의 만남에 특이한 조건이 한 가지 있었죠. 회사 사람들이 아는 순간 우리도 끝이야. 알지?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난 계속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도 알고 있고요. 가시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너 여자 생겼냐? 회사에서 걸리는 순간 끝. 아니요. 아직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요? 예, 지금 당장. 필사적으로 티내지 않기 위해 즉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과도하게 선을 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가려지고 앞으로는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잡담은 자제해주세요. 이슈 듣고. 좁아지고. 걸리면 끝이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곡되는지. 난 두 번 다시 공개 사내 연애 같은 거 안 해. 알아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가시거리 1m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연애 같았지만 둘만 아는 이 좁은 거리가 오히려 더 애틋하게 다가온다. 지금은 여기까지가 그녀와 나만 아는 우리의 가시거리. 그러다가 만약에 들키면요. 그럼 그날로 우리 관계도 끝. 스릴 있네요. 다신 겪고 싶지 않아. 그렇게 헤어지는 거. 알았지?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스케줄 때문에 지난 1, 2화 소개 이후 마무리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좀 무리해서 3, 4화도 제작해보았고요. 작품 리뷰평은 지난 1편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영상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걸어놓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5화 예고편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은 매주 토, 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됩니다. 즉 오늘 저녁 이 다음 내용인 5화가 바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과장님을 그 방향에서 만났어? 오는 길에 만났어요. 예? 아주 우연히요. 허락도 없이 자꾸 경계선 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자식 데려다 놓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니? 너 한 번만 더 이딴 일로 나 불러내봐. 이슈 특보 너 심장이 누구 허락받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똑바로 좀 하자 이슈 특보. 저 수도권 청인데 방금 전에 서울에 강수해꽃 뜬 게 좀 이상하다는데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그래 미끼 이리 와.